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예, 오늘 점심에도 이렇게 어떤 지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지방선거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충분히 비기거나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지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만 하더라도요, 전체 지금 엄청 진다고 막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자꾸 내부 총질을 하면서 당원들한테 비토, 당원들의 책임 당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거부하는 정서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전체 야권 총합, 그 다음에 여권 총합을 다 합쳐보면 있잖아요, 결코 여전히 야권 총합이 더 우세합니다. 즉 빨간색이 더 우세하죠, 파란색보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를 어떤 사람으로다 어떻게 내서 일치 단결시키느냐, 지지층을 라는 거에 승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는 약간 열세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저기 충남북 대전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뭐 세종은 좀 열세이긴 하지만, 대전은 요번에 대전과 충남 통합 문제를 가지고 거세게 반발한 대전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전시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충남은 약간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대전 충남도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충북은 지금 후보가 워낙 야권 후보든 여권 후보든 오리무중 상태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저기 도지사로 있는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비토세가 세서 거기도 심지어 무응답층만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후보를 어떻게 세우느냐, 국민의힘이 후보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질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도 뭐냐면 지금 10% 정도 진다고 하는데, 10% 정도 지면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즉 강원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10% 정도는 뒤집는 그런 여론조사가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부분도 얼마든지 지금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세부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부울경 여론조사를 취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권 여론조사, 그리고 충청권 여론조사도 취합한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취합한 것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어떤 스펙트럼이냐면, 하나는 공표하는데 전화면접조사, 이거가 주로 갤럽과 MBS 여론조사죠. 다른 거는 공표하는데 전화 ARS 조사, 주로 리얼미터, 각종 코리아 리서치, 이런 코프라, 이런 여론조사들이죠. 이런 여론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공표하지 않은 여론조사, 요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어떤 여론조사냐면, 주로 일반 KT나 LG U+, 그 다음에 SKT 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자체 내로, 그 여론조사 기관 자체 내로 수집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려서, ARS 돌려서 나온 겁니다. 그게 왜 다르냐면, 그렇게 수집한 거는 공표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바꾸서 수집해서 돌린 전화번호를 가지고 돌린 그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표를 하기 위해서 선관위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번호 데이터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채로, 왜냐하면 선관위에서는 다 알거든요. 투표 성향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성향을 가지고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제공을 한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진짜 무작위, 여론조사 기관이 확보한 그 무작위를 가지고 한 거랑 이렇게 비교가 가능합니다. 요번에 부울경에서 나온 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47대 33,
뭐 이런 정도로, 아니면 10%, 15%가 차이가 났는데 실제적으로 안심번호가 아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거꾸로였습니다. 52대 3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선관위에 의해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돌리는 여론조사의 왜곡도가 엄청 심하고요. 심하기 때문에 충청도 같은 경우, 강원권 같은 경우 10%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발표되는 10% 차이만 나도 이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뒤집어졌다. 항상 뒤집어져 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기관, 선관위 안심번호를 받고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기관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전반에서 이재명과 민주당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 동원하고 내부 총질자들 동원해갖고, 이중대들이죠, 내통자들, 뿌락지들, 이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장동혁 체제를 흔들고 분탕질을 하고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 계엄 프레임, 계엄의 강을 넘자, 탄핵의 강을 넘자, 윤 어게인, 윤과 절연하자, 이런 소리를 계속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그걸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계엄과 내란 프레임, 윤 대통령 프레임 속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패배하게끔, 국민의힘이 패배하게끔 내부 총질 세력들,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결국엔 이재명과 민주당의 위기의식이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그거 외에, 이런 여론조사 지표 외에 또 뭐가 있느냐면, 지금 미국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서서히 한반도 쪽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럼 돌리는 상황에서 이제 관세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부정선거 2020년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국 AUF과 미르 시스템즈가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에 들어올 텐데, 그 부분도 참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두 가지 지점 때문에 결국엔 이재명과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국민의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느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듯이 뉴페이스 전략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이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뉴페이스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 기존의 단체장 분들도 과감하게 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하면서 뉴페이스로,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새롭게 깨어난 2030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2030 세력이 원래 투표율이 낮지 않습니까? 낮은 부분을 투표장으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투표장으로 끄집어낼 적에 승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체 6070과 4050 이 세대의 비율은 약간 자유우파가 뒤처집니다. 뒤처지는데 그걸 메꿀 수 있는 게 2030 세력인데, 2030 세력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다르기,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특히 2030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2030 세력과 이 호흡을 같이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본선 경선의 본선으로 진입시켜 갖고 함께 협력하고 연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에도 2030을 대표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광역단체장 후보로 2030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선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것과 함께 서울시장에 지금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보기엔 안성맞춤인 사람, 지금 오세훈 시장보다도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경기도는 넓잖아요. 넓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명도가 높고 캐리어가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에 충분히 지금 현재 단체장만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단체장도 워낙 이제 여권의 단체장도 너무나 후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김영환 지사 부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 이를 훨씬 더 극복하는, 왜냐하면 지금 아직 무응답층이 40%나 넘습니다. 너무 높은 상황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 만족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뉴페이스가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북 같은 경우도 뉴페이스로 다 접근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지금 현재 김진태 지사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결하는데 여기서 김진태 지사 부분을 계속해 나갈지라는 것들은 보다 좀 더 시간을 두고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충분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나 뭐 이런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충분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도 지금 경남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잘 정돈해서 우리가 일치단결에 선거를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경쟁력 있는 후보 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승리해 나간다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뭐 김상욱이 지금 나선다고 하는데 김상욱 뭐 괜히 의원직만 하나 잃어버릴 뿐이지 충분히 울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결코 국민의힘이 지는 선거가 아닙니다. 지는 선거가 아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로다,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일치 단결하고 장동혁 대표가 보다 과감하면서 과단성 있는 그립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장동혁 브랜드로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내부 총질 세력, 내부 분탕 세력만 우리 책임당원 분들이 다 함께 일치 단결해서 제거해 나간다면, 그리고 내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분탕 세력을 자꾸 지도부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고 지도부가 그걸 마지막에 손을 대서 정리하는, 이렇게 나가야지 일일이 지도부가 다 그걸 정리해 나가려면 지도부가 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당원 주권 시대지 않습니까? 당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내부 분탕 세력들, 내부 총재 세력들을 척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척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우리 편이지 결코 이재명 편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문제나 아니면 지금 이 전반적인 정세 부분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몰리고 쫓기는 입장이고 우리는 여유 있게 지금서부터 전진해 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